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대출할 때 주거래은행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출 금리 인상과 그리고 대출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팁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대출을 꼭 해야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상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재테크 정보 소식으로 대출 금리 인상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2년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인상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5%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6%까지 보고 있는데요. 한번 뉴스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월 14일 지난주가 되겠죠.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습니다. 21년 7월까지 0.5%에서 지금 21년 8월부터는 약 2달 간격으로 0.25포인트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올려서 1.5%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자, 이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은 코펙스 신규 취급 금액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2019년 1월 보면은 2.04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코픽스 취급 금액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9년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때 당시 3%대 이자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왜 이것보다 낮은 코픽스 기준인데 왜 높은지 한번 내용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수익성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변동금리, 영끌 빚투족 어쩌나 주담대 7%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조금 자극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않지 않다는 걸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도 상승세 멈춰라는 제목으로 어쨌든 대출 금리에 대한 이유로 지금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출을 금리가 정말 7% 6%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가기 전에 먼저 지금 제목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 주거래은행을 뭐 주로 대출로 가시는 분이 있으신데 꼭 가기 전에 다른 은행 금리를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사실 혜택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아주 조금 있을 뿐이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전국은행연합회 대출 금리를 표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검색하시고 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은행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소비자 포털에 내용을 보시면은 알림 소식이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 밑에 대출금리 비교, 이게 가계 대출금리로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원하는 은행들이 2021년부터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 연월, 자, 이번 달은 나오지 않고 지난달이 21년 12월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에서 뺄 만한 은행들을 한번 빼볼게요. 카카오뱅크는 취급 안 하기 때문에 빼고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은행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스도 안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분할 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1등급, 2등급과 3, 4등급, 5, 6등급에서 돼서 대부분 신용이 좀 나쁘신 분들, 좀 안 좋으신 분들도 6등급 정도는 되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금리가 나옵니다. 여기. 실제로 은행 그 뉴스에서 나오는 4%, 5%가 아닌 것이 확인되시죠. 4%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KB은행이 좀 금리가 좀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3.8. 지금 올라갔으니까 4%가 되겠죠. 지금 이제 4%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한은행이 좀 높은 편인데 신한은행은 대출을 9등급, 10등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주는 기준을 보시면은 4.5%까지 높은 게 4.5%고 지금 괜찮은 은행들은 3.5 전부 뭐 제주은행도 3.5고요. K뱅크는 뭐 대출하기 힘든데 2.8%까지 있습니다. 하나은행 3.7%, 예, 높은 것도 3.5, 4.5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금리가 높지가 않다는 걸 아시고 일단 지금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는 상관하지 마시고 대출을 하실 분은 여기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하셔가지고 저렴한 주위에 있는 갈 수 있는 은행 중에 한 세 군데 정도 고르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은 그나마 가장 저렴하게 대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부터는 DSR이 적용이 됩니다. DSR. 예, DSR이 적용되므로 여기 DSR 40%입니다. DSR 40%는 실제로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은 연간 2천만 원 내에서 40%니까 5, 4, 20, 2천만 원 되겠죠. 2천만 원 내에서 대출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상환액이 연금 2천만 원 이내로 돼야 된다는 것이 이 DSR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원금과 이자를 하려면은 도대체 연봉 5천만 원 하시는 분은 얼마나 빌릴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대출 금리 계산기를 자 눌러 보십니다. 그리고 대충 계산해 볼게요. 자, 2천만 원, 자, 연봉 5천에 2천만 원 대출 된다 했죠. 그러면은 집값에 막 70% 해서 막 4억 대출 되는지 볼게요. 보통 30년이죠. 또 이자 4% 잡을게요. 원리금 균등 계산해 보시면은 자, 1차 상환액이 190만원 월별로 보십시다. 자, 12개월 190만원 곱하기 12개월이기 때문에 뭐 얼추 2천, 한 2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연봉 5천 정도 되시는 분은 결국 한 3억 7, 8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여기 계산식에서 나오죠. 자, 이거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은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DSR이 무서운 게 자, 순수하게 대출,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포함하고 카드도 대출로 인식을 합니다.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할부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뭐 1주택자, 무주택자들은 조금 다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뭐 예상은 되는데 일단 기본 원리는 모든 뭐 카드 대출, 뭐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까지 대출로 다 포함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신용대출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된다는 것은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더 알아보시고 5%가 전혀 아니고 대부분의 수도권 이외 지역들 경우는 뭐 4억이나 5억 정도 대출을 뭐 받으실 경우에는 뭐 4%로 생각하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뭐 화재보험사, 현대해상, 뭐 삼성화재 같은 보험사, 대형 보험사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2%로 더 낮게 실제로 적용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은행뿐만 아니라 이 모든 대출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셔가지고 대출을 저렴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대출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 드렸고요. 저는 원주 기업도시 정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투자하는 캠퍼 투캠이었습니다. 이상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메일이나 댓글 또는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